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역사 변화 속에서 라는 단원으로 서양 음악의 흐름과 고대 음악에 대해 학습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학습 시작해 볼까요? 서양 음악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8페이지를 보면 서양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교과서에서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담겨져 있습니다. 서양 음악사는 르네상스 시대의 그 이전인 기원전 6세기 고대 시대부터 서양 음악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5세기부터 15세기 말까지의 시기인 중세 시대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이 시대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15세기에서 16세기 말까지의 시대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바흐와 핸델이 활동했던 바로크 시대는 17세기에서 18세기 초반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어서 고전주의 시대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의 시기로 이 당시의 대표 음악가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음악실에 모차르트와 베토벤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죠. 다음으로는 가곡이 생겨나게 되었던 19세기의 낭만주의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인 음악가로는 슈베르트와 쇼팽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세기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시대를 서양 음악사에서는 현대 음악이라고 명합니다. 서양 음악의 흐름을 시기 순서별로 설명해 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고대 음악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음악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에게 늘 생활 속에서 듣게 되는 음악에 대해 알아야 전반적인 서양 음악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악의 역사를 이해하는 건 인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가장 즐거운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음악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 나오는 여인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예술가 학문의 여신들입니다. 여신들이 굉장히 많죠. 악기를 들고 있기도 하고 여러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는데요. 이 여신들을 뮤즈라고 부릅니다. 여신들은 춤과 노래, 음악, 연극, 문학에 능하고 시인과 예술가들에게 영감과 재능을 불어넣는 예술의 여신이며 또한 지나간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학문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은 뮤즈를 무사라 불렀는데요. 이는 생각에 잠기다, 상상하다, 명상하다 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자매 여신들로 나타날 때가 많았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무사이라 불리기도 하였는데요.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악은 신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자체가 신성한 것으로 여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뮤직이라고 명하는 음악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뮤지케라는 단어에서 기원하였고 그리스어인 뮤지케가 지금 현재는 뮤직, 우리에게 잘 알려진 뮤직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음악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음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은 음악의 시작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옛날, 지금처럼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형성되기 전 사람들은 음악이라는 것의 시작은 어떠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대의 기록들이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명확한 답은 내릴 수는 없지만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 음악도 함께 시작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과 추측을 해볼 수 있었답니다. 서양의 고대 음악에 관한 문헌이나 악보는 거의 남아있지 않으므로 고대 음악을 알 수 있는 길은 동굴벽화, 도자기의 문양, 동물의 뼈, 부족 간의 신호의 수단, 의식 행사 등으로 발굴된 악기 또는 회화, 조각 등에서 그 양상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고대 음악의 특징은 신호나 감정 표현의 수단의 것과 제사의식과 행사를 위한 것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에서 4000년경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우선 고대 음악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과 나일강 유역의 고대 오리엔트 여러 나라로부터 그리스로 전해져 음악은 고도로 예술화되고 체계화된 이론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기원전 3500년경 음악이 제례에 쓰여져 이미 하프나 리라, 루트 같은 현악기가 있었으며 그 후 고대 바빌로니아, 카스트조,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에 계승되어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현악기로는 하프가 나타나게 돼요. 이스라엘은 기원전 1050년경을 경계로 하여 유목시대와 왕정시대로 나뉘는데 다윗이나 솔로몬의 왕정시대에는 직업적인 음악가가 나타나 유대교의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 음악이 성행하였고 네베르라는 현악기, 아소르와 하리드라는 관악기가 노래 반주에 쓰였다고도 합니다. 이집트 음악은 기원전 3000여 년 전부터 여러 가지 타악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음악의 특징으로는 음악이 시나 무용, 연기 등과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음악이 예배나 제전 등을 통하여 국가적 행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점, 학문적 연구가 비로소 체계적으로 거론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으며 그리스 음악의 역사는 스파르타에서 기원전 7세기 이후에 시작되는데 이 시대는 키타라와 아울루스라는 악기를 연주하게 됩니다. 그 후 문화의 중심이 아테네로 옮겨지고 이곳에서 극음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대시대 음악은 유목 생활도 하고 정착 생활도 하며 사냥도 했기 때문에 신호음으로도 쓰였을 수도 있었던 음악, 신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로 쓰이는 음악, 무리 내에서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축제로서의 음악, 부족 또는 국가 내에서 특별한 행사를 위해 쓰이는 것이 음악이지 않을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을 위해 쓰인 최초의 악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에는 고대 악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리라라는 악기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발연악기로 하프의 일종으로 공명상자에 두 개의 지주를 세우고 여기에 가로목을 건너질러 줄을 쳐놓은 악기입니다. 연주 방법은 악기를 무릎 위에 세우고 손가락으로 연주하거나 손톱으로 튕겨 연주를 합니다. 리라의 원형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것이 이집트, 아시리아, 그리스에 퍼졌는데 특히 고대 그리스에서는 공명상자를 거북의 등딱지로 만들고 지주를 셋불로 만들어 아폴론이 즐긴 악기로서 신성하게 여겼다고 하네요.
두 번째 그림에 나오는 키타라라는 악기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발연악기로 U자 모양의 나무로 된 공명통에 세로로 줄을 친 악기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왼쪽 가슴에 안고 오른손 손가락이나 상하로 된 픽으로 연주합니다. 키타라는 리라에서 발전된 것으로 악기 구조가 튼튼하며 야외 행진에도 견디고 음향도 커서 매우 실용적이었다고 합니다. 키타라를 반주로 한 노래에 뛰어났다고 전해지는 그리스의 테르판드로스가 발명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후에 리라와 키타라는 하프라는 악기에 밀려 중세에는 모습을 감추었으나 키타라라는 이름은 기타라, 즉 오늘날의 기타 악기명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기는 고대 그리스 악기 중 가장 중요한 관악기로 현은 더블 리드이며 리라나 키타라와 함께 애호된 관악기로 그 이름은 갈대 또는 줄기를 뜻합니다. 두 개의 관이 짝을 이루며 각각의 관에는 지공과 리드가 부착된 마우스피스가 있으며 연주자는 리드를 깊이 있게 물고 관은 머리 뒤쪽에 가죽끈을 걸어서 메고 연주를 합니다. 하나의 관으로 선율을 연주하고 나머지 관으로 베이스를 연주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주로 사용됐던 악기이며 역사적으로는 오늘날의 오보에나 파고스에 이어진 중요한 악기지만 기독교에서 배척을 당하여 5세기 후에는 소멸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고대 음악을 학습해 보았는데요. 음악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음악을 언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